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을 FOMC 회의록 공개를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28분경에는 22,179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11% 정도 하락한 약 보합권인 22,2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신고점을 경신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최근에 주요 경제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모습인데 마스터님이 주목하고 계신 이슈는 어떤 걸까요? 그런데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관세가 되겠죠, 관세. 그래서 관세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이 파월이 과연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던져줄 것이냐, 안 던져줄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그죠? 집중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오후에 폭스 뉴스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 인터뷰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주제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자,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바이든이 너무나도 심하게 부양책을 돈을 쏟아부은 거죠. 시장에다가 쏟아부은 바람에 이제 재정 적자를 그냥 덤으로 떠안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자, 일단 재정 적자를 과감하게 줄이겠다. 줄이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게 인플레이션 잡힐까라는 걸 우리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간단한 겁니다. 자, 엘렌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고요. 2022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 GDP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갑자기 플러스로 막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튼튼한 그런 경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달러 여전히 지금 강달러인 상태고 미국 국채 금리도 높은 상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자, 강달러다 보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 2년, 10년물이 역전차가 되면은 경기 침체 분명히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다음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또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또 안 와요. 너무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앨런 장관이 쏘아올린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나도 풀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단기 국채 발행을 일회성으로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맞물려지면서 트럼프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자, 그때는 어떻게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전혀 그죠? 꺾이지 않았어요. 뭐 마른 대로 꺾이려고 했으나 다시 이제 상승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자, 돈을 안 풀면 어때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유동성이 마르잖아요. 마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갑에 돈이 없죠.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지금은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아니면 뭐 노랜딩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그런 상황에 생각보다 크게 타격을 보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는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다. 자, 모든 거는 바이든 앨런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만든 거, 시장에 돈 푸는 거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자, 그 바이든 앨런이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걸 정리를 하고 봐야 돼.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될까요? 도구가 많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도구. 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제 금리를 내려서 어떻게 되겠다? 경제 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다. 쉽게 해서 리셋 버튼 한번 눌러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엘렌하고 바이든이 망쳐놓은 이 경제를 내가 제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갑자기 나스닥이 약간 뭐 급락 정도는 아니지만 하락을 하다가 약간 좀 올라왔지만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관세를 또 왜 부과하느냐도 생각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미국한테 어느 정도 재정 적자가 메꿔지겠죠. 메꿔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 발행을 조금 하더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건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도대체 자, 미국의 재정 적자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 우리가 알고 나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꾸 화면 좀 보실게요. 자, 일단 1900년부터 그죠? 2035년까지 지금 보니까 뭐 1900년 우리가 뭐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GDP 대비 적자가 한 6.6%밖에 안 됐어요. 뭐 거의 뭐 없는 거죠. 적자 거의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그때 엄청나게 그죠? 지금보다 더 높은 이때는 뭐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쭉쭉쭉 내려오다가 또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부터 다시 한번 스물스물 이제 계속 올라와서 지금 뭐 어떻습니까? 2024년 거의 2차 세계대전 레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중요한 거는 2035년까지 향후 이제 10년 남았죠.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거는 뭐 트럼프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달러 시대 그리고 고금리 시대는 제가 미국 이제 거의 종착역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 이제 온라인 무료 강연할 때도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주요 한간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도 지금 미국 주식이 고평가가 된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뭐 그죠? 올해 또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고 금리라든지 달러가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이 내가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너무 고평가가 돼 있는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를 퀘스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뭐 중국장 좋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또 금리 인상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시아 증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자기 재임 기간에 어떻게든 뭐 발악을 해가지고 뭐 성장을 시켜 놓으라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약달러 돌아선다면 미국 증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다시 볼게요. 자,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옐렌이 만든 부채가 과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부과해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퀘스천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새로 계획한 건 자기 행정명령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 하나둘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톱을 숨기고만 있을 뿐이다. 언젠가 한번 경기 침체.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분기까지는 일단 괜찮아요. 근데 2분기 때 그러니까 4월이 되겠죠. 4월인데 이제 2024년 1분기 GDP 발표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때 2%대가 아니라 1%대 후반대가 나와주면은 아마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때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요. 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조금 좀 현금을 좀 확보해낸 상태에서 관망을 하시면서 뭐 4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하시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3월 달에 뭐가 있어요? 빅 FOMC가 있죠. 금리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점도표 발표를 합니다. 3월 19일 그죠?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금을 좀 확보하시면서 차후 어떤 대책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주식이 또 안 좋으면 어때요?
우리 파생하잖아요. 제가 또 파생 전문가고 파생은 또 해지 수단이니까 또 이렇게 저하고 만났으니까 파생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또 안 좋은 날은 주식이 안 좋은 날은 또 비도 피해 가시면서 파생을 또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또 미국의 인플레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미국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 대비를 해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거 조언을 해주셨고요. 선물의 경우에는 또 하방에도 베팅할 수 있는 만큼 또 이와 관련해서 더 나은 전략들 또 특히나 우리가 어디에 타점을 공략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스터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주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일단 뭐 내일 새벽 FMC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네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서비스 PMI가 있어요. 그죠? 네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서비스죠. 자, 중요도는 이제 ISM 이제 협회에서 발표하는 게 제일 중요도가 커요. 그다음에 S&P인데 걔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걔가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 저번 달에 마이너스 12%가 나왔는데 어제 5%가 넘게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영향을 줬죠. 어제 뭐 좀 올라가더니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약간 또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자, 그럼 금요일 날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 보고, 자, 그럼 내가 ISM 서비스 PMI를 보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돼?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1000명한테 오십시오. 1000명은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다. 오시면 제가 명쾌한 답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금요일 날 반드시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매매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새벽에 나올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또 금요일에 있을 서비스 PMI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먼저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7개의 지표가 매수인데요. RSI와 MACD, ADX,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도일까요?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전에 매도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왜 그러냐면 잠깐 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네.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CPI, PPI 발표가 있었죠. 그죠? 네네. 근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파월은 심각하게 바라볼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뭐 그냥 3%대까지 왔는데 이게 다시 한번 더 숨을 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이게 막 0.1% 정도 올라갔다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0.1%가 아니에요. 0.2%, 3%막 그런 거 상황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사록은 공개는 하겠으나 거기 안에 내용들이 조금은 매파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도 관세 또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시한테는 썩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어제 S&P가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나스닥은 뭐 지금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 항상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주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주봉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고 있는지 상방으로 가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일봉 분봉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막막하고 공부하기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자막 보시고 1000명한테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아주 상세하게 너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봉이 만들어진 게 작년 12월 16일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음봉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 근처 레벨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도지가 나와 있어. 도지 캔들. 자,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새벽 아니면 내일 어떤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 주봉을 보면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근데 일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뭐 거의 그죠? 십자형 캔들, 오늘도 뭐 윗꼬리가 조금 세게 달리는 음봉은 나와 있으나 뭐 12월 16일 날 정확히 요 근처 레벨 여기 잠깐 보실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고점에 있을 때는 어떤 패턴을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고점 근처에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일단 쌍봉의 패턴이 일단 보여진다.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일단은 35도 5일선 가지고 저는 쌍봉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한번 봉우리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일단은 아직은 방향이 나와 있지 않으나 오늘 윗꼬리가 세게 달리고 몸통이 음봉으로 만들어지면 여기 한 번 더 꺾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좀 이따 11시 반 정도에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한 지금 8분 남았네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일봉 반드시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봉 들어가서 진입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보시면 항상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어디가 이제 뭐 지금 저는 이제 매도로 봤으니까, 그죠? 매도로 봤으니까 그럼 어디가 저항대야? 내가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어느 타이밍이 저항대라는 게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자, 이때는 차트를 좀 크게 보세요.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보시면 요 정도에서 자꾸 저항을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요 레벨이죠. 여기 요쪽이죠. 요쪽에서 딱 봐도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손 한번 딱 거볼게요, 제가. 딱 정확히 나와요. 그럼 22,207 레벨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22,210 그죠? 22,210 정도. 그 정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줄 겁니다. 22,210 거기서 저항 받아주면 오늘 저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오늘 저점이 22,179죠.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근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이평선들, 그죠? 120일, 60일, 그다음에 20일, 그다음에 5일까지 역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정확히 보시고 여기서 쌍봉이 만들어지는 게 21선을 저항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더 커 보인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때 매매하실 때 이제 본장 시작 때 항상 보실 건 뭐냐? 거래량을 항상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매도로 지속적으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하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